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 있는 기관은 대표적으로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요양센터가 있습니다. 재가센터라고도 흔히 이야기하죠.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요양보호사가 근무하는 곳이 바로 가정으로 파견을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보호사일 텐데요. 본인이 이미 근로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4대 보험 공제 기준과 퇴직금 제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방문요양보호사가 꼭 기억하셔야 하는 4대 보험 공제 기준을 알려드렸죠. 궁금하신 분들 상단에 띄워드릴 테니까 찾아서 시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방문요양보호사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 알고 계셔야 하는 퇴직금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단기, 시간제 근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일이기에 퇴직금을 염두에 두고 근로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지만 이왕 시작한 일이라면 퇴직금까지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두고 퇴사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오늘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근무 요일이나 시간 등이 수급자의 요청이나 요양보호사의 선택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지만 오늘 내용은 일반적으로 방문요양보호사로 급여를 최대한 많이 가져가는 것, 바로 그것에 기준을 두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셔야 하는 첫 번째는 월 근로한 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어야만 퇴직금이 적립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60시간 미만, 예를 들어 59시간 근로한 달이 있다면 그 달은 1시간 차이로 퇴직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내 목표가 퇴사할 때 하더라도 퇴직금까지 받고 퇴사를 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달 60시간 이상 근무를 했는지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60시간 이상 근로한 달이 모여서 12개월이 된 이후에 퇴사를 하셔야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퇴직금까지 분명히 염두에 두고 방문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하신다면은 주 5일 근로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방문요양은 3등급, 4등급, 5등급의 수급자 분들이 대다수이고 이분들은 하루 최대 3시간을 이용하십니다. 물론 1, 2등급의 중증 수급자 분들은 최대 4시간도 가능하기도 하고 주간보호시설을 함께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방문요양을 1시간 정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모든 게 일반적인 상황, 평균적인 수치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3시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하루 3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면 15시간, 이렇게 한 달을 근무하면 60시간이 나오죠. 그러니까 본인이 퇴직금까지 염두에 두고 근로를 하실 거라면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근로계약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방문요양보호사로 급여를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하루에 수급자 1명이 아니라 2명 또는 3명까지도 케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때 중요한 점이 이왕 2명 이상 케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센터 2곳과 근로계약을 맺기보다는 한 센터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어르신 2명을 배정받아서 근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센터에 등록된 철수 어르신은 월화수목금 주 5일 서비스를 받고 B센터에 등록된 영희 어르신은 월수금 주 3회 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요양보호사가 무작정 철수와 영희 어르신 모두 케어를 하기로 하고 1년이 지났다고 합시다. 결국 1년이 지나서 퇴사할 경우 이 요양보호사는 A센터에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지만 B센터에서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이 요양보호사가 A센터에서 철수 어르신을 케어하고 A센터에서 주 3일 서비스를 요청하는 또 다른 어르신을 배정받아서 이렇게 한 센터에 계약된 2분을 똑같이 1년간 케어했다고 한다면 이 요양보호사는 2분의 케어 시간이 합산이 되어서 퇴직금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같은 시간을 근로했지만 1년이 지나서 보면 당연히 한 센터에서 2분의 어르신을 케어한 경우가 수십만 원의 퇴직금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 센터에서 여러 어르신을 케어하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내 입맛대로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 센터에서 근로를 못할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리 내가 원하는 내 입맛에 맞는 구인 공고를 기다려도 쉽게 공고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수급자와의 입사 면접에서 탈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는 센터 두 곳 모두 근로계약을 주 5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두 곳의 일자리 모두에서 퇴직금을 받으실 확률이 높겠죠. 시설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최소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분들이 더 많지만 유독 방문요양센터의 경우는 요양보호사가 1년을 못 채우고 퇴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방문요양보호사로 일하게 되면 이렇게 계약기간을 분명히 명시를 하고 센터와 근로계약을 하게 되죠. 하지만 방문요양의 특성상 어르신과 1대1 케어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르신의 건강 악화나 모시는 가족이 바뀌게 된다거나 또는 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요양보호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수급자 측의 어떤 문제 때문에 자연히 근로가 중단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근로계약서를 보시면 계약 종료 사유를 추가해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다 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어르신의 신변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그분과의 서비스가 중단이 되거나 이후 새로운 수급자와 매칭이 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도 계속 현 센터와 일을 할 수가 없겠죠. 다른 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요양보호사 자신이나 센터 측 모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에 근속기간 12개월을 못 채웠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간혹 이러한 정당한 계약 사유가 아닌데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유를 들어서 요양보호사를 퇴사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히 말해 근속기간 12개월을 채우게 되면 센터 측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퇴사를 유도하는 것이겠죠. 분명 대다수의 많은 기관 운영자 분들은 이렇게 운영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정말로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면은 그건 근로기준법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서비스를 제공받는 어르신께도 큰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너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로계약을 하는 이 센터가 만에 하나 이렇게 문제가 있는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서비스하는 어르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기왕 어르신께 서비스를 하는 일을 하신다면은 어르신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이 센터가 아닌 요양보호사를 보고 계약을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요양보호사가 오는 것이 싫고 오직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케어해 주는 것이 좋다 라는 말이 나오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문제가 있는 센터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여러분께 퇴사를 권하지 못합니다. 그저 오래도록 우리 센터에서 어르신께 서비스해 주길 원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정당하지 못한 퇴사 권유에 대해 감독을 하는 기관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곳의 도움을 받아서 부당한 퇴사 권유에 대해 종사자분들이 맞서 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런 방법도 써야 하겠죠.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과정까지 가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방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사실 저도 현재 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런 센터들이 정말 있을까 싶기도 하고 마음이 참 착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시니어 세상이라는 채널을 개설하면서 다짐했던 것이 운영자와 종사자 그리고 수급자 및 보호자분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 만큼 오늘 이렇게 문제가 있는 센터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운영하는 잘못된 기관들이 있다면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이제부터라도 정당하게 맞는 방법대로 운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문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향후 퇴사하실 때 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과 조금이라도 종사자 분들께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초보 요양보호사 분들은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꼭 이해하시고 근무를 시작하셔서 손해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